2023 K바둑배 KBF 바둑리그 4라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이붕장학회의 홍수영 선수 그리고 경남 함양산 3팀의 박종욱 선수의 대결인데요. 자, 초반전 지금 상변 모양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 우악이 두 수가 교환이 되면서 그래프가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바둑의 현재 포인트는 흙이 상변을 막아서 계속해서 백을 확실하게 조여 붙여두는 수순을 밟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둬 놓으면은 흙이 정말 엄청나게 두텁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아기는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선수하고 막상 그냥 이렇게 공격을 가도 백이 쉽게 타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정말 두텁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텁게 정리를 해두는 게 지금 중요 포인트라고 인공지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우아를 이렇게 젖혀가는데 손을 빼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너무 쉽게 그리고 일감에 의존해서 지금 현재 대국을 진행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일단은 이 상변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손을 돌리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이미 이 교환이 워낙에 악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받아두는 것까지는 기정사실입니다. 또 교환을 안 해두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안 시키고 계속 둘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패감이 많다라고 보고 여기 패를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길 패를 거는 순간 백이 이 타이밍에 패를 안 때릴 사람은 잘 없겠지만 여기서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흙이 여기 젖히는 수가 안 되잖아요. 네. 이때는 백이 우아가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흙이 대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흙이 패를 걸고 백이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백 쪽으로 그래프가 확 기웁니다. 패를 걸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프가 기울어진 것은 손을 뺐을 때 이야기죠. 그렇죠. 이 대국자 이 실전 심리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홍수영 선수도 이 패를 때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흙이 패를 걸었는데 백이 패를 한 번도 안 때린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공짜 패감 하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때려냅니다. 흙은 자연스럽게 상변으로 돌이 향하겠네요. 근데 이미 그래프가 백이 패를 때렸는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이유는 흙이 애초에 이곳 두텁게 정리가 된다면 패를 걸지 않고 그냥 잇고 공격하는 게 담백하고 알기 쉽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미 이렇게 패가 벌어진 순간 이 백돌들을 흙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흙이 오히려 패를 해소하게 되면 백이 도망갈 시간이 생기나요? 그렇죠. 지금은 흙이 자체로 물론 패감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패를 이기는지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요. 패를 때릴 때 백이 탈출하거나 타개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상변 막아가는 선택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조여붙이는 수순 자체는 흙에게 매력적인 수순이기 때문에 여기 막아간 자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다시 5대5가 되었네요. 네. 근데 여기 일단 패감 많아 보이니까 패 걸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참 이런 부분이 실전 심리라는 게 무섭습니다. 상변의 백돌들이 다 때려내고 나서 확인해 본다면은 우변의 두 점이 굉장히 약해 보일 텐데 아직 드러내져 있지가 않아서 그 정도로 약한 돌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특히 복귀를 할 때도 이렇게 돌을 드러내 보면은 또 다를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시각적으로도 실제 빵따냄을 한 것과 그렇지 못한 거는 큰 차이가 있고요. 지금 흙이 입구자를 두자 그래프가 엄청나게 백 쪽으로 올라갔죠. 백이 사실 당장 응수를 해도 약간 치중 간 것보다 손해라는 뜻이고요. 애초에 이렇게 치중을 갔다면 귀를 사실 잡지는 않았지만 잡은 것과 똑같은 결과거든요. 결국 다 놓고 때려서 잡을 수가 있는데 흙이 이렇게 둔 순간 막상
백이 이 수상전을 손을 빼더라도 한 수 여유가 생겼고요. 여기 우악이 패를 때려내는 것도 가능해요. 아, 흑이 이 잡혀있던 돌을 살면서 이 백돌을 잡았으니까 엄청나게 커 보이긴 하거든요. 네. 생각보다는 근데 여기에 가치를 또 굉장히 크다라고 인공지능은 보고 있습니다. 뭐 연속적으로 사람이 대국을 하면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받았죠. 근데 이 받은 수는 흑이 이렇게 붙이는 순간 이 대학수예요.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미 두면서 백이 한 수가 줄었잖아요. 아, 이 수를 안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자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길 젖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젖히면 여기 잡는 순간 자연스럽게 또 빵 따냄 자세가 만들어지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 수상전도 백이 못 잡죠. 여기 붙이게 되면은 지금 백이 스스로 수를 줄이면서 가장 깔끔하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 수는 글쎄요, 홍수영 선수가 수익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자충수네요. 네. 막는 수를 두니까 그래프가 다시 기울어졌습니다. 뭔가 순간적으로 여기 붙이는 수가 놓여졌을 때 이 형태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백이 너무 바빠졌네요. 네. 감각적으로 지금 형태에서 여기를 젖혀서 이 흑돌을 잡을 수 있어야지 말이 되는 판단인데 여기 잡거나 여기 젖혀버리는 교환을 해두고 잡아도 깔끔하게 백돌이 잡혀버렸죠. 너무 큰 착각이 등장했습니다. 네. 손을 빼죠. 일단은 흑이 팩감을 쓰다가 오히려 그냥 이 흑돌들이 선수로 백을 잡고 살았어요. 당연히 흑이 잘된 결과겠죠. 오히려 끊어갑니다. 거기 근데 여기 찌른 수는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찌른 거는 백이 막는 순간 흑이 수가 줄잖아요. 한 수가 자충이 되죠. 원래는 지금 이 수가 여유가 있었던 만큼 흑이 그냥 손을 빼는 것도 가능했어요. 인공지능은 그냥 좌변 이런 자리 튼튼하게 한 칸 정도만 벌려둬도 무난하게 좋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 찌른 거는 백이 막는데 이때를 기다려서 나 그냥 깔끔하게 한 수 더 둬서 지켜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안 그래도 안 둬도 되는데. 근데 혹시라도 이 장면에서 여기 끊었다가는 백이 여기 젖히는 순간 사고 납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흑이 단순히 그냥 막아서는 백이 끊고 단수 치면 바로 잡혔죠. 네. 이 형태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흑이 지금 이 4점을 단수 쳐두고 여길 단수 쳐야지 부분적으로 수성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단수 교환을 해두면 여기가 잡혀버리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흑이 여기 끊는 순간 백이 여기 젖혀버리게 되면 잡혀있던 백돌들이 다 살면서 오히려 이 흑돌들이 다 잡힙니다. 흑이 지금 여기 끊으면 큰일 나요. 이게 뭐죠? 이거는 박정욱 선수가 대착각이에요. 지금 여기 백이 젖히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수선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흑이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여기 젖히는 수가 사실 이런 형태가 익숙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계속 따라 나오면 안 되나요? 그냥 젖혔을 때 따라 나가게 되면 이렇게 수를 메우고요. 단수 한 단수 방까지 치면 하고요. 잊고. 그때 단수를 치더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이렇게 단수를 치면 똑같이 촉촉수로 수를 메우고요. 지금 흑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여길 단수 치고 수를 메우러 갈 타이밍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단수 치는 순간 결국 가해수가 이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네요. 네, 사실 이런 형태는 많이 등장하는 형태는 아니고 박정욱 선수도 지금 부분적으로 좌측에서 막아야지만이 백이 수상전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백이 지금 이렇게 막아서는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잡을 수가 있죠. 젖히는 수를 발견하게 되면은 박종욱 선수 정말 놀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손을 빼요? 홍수영 선수도 지금 못 본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 나가 끊어서 지금 흑이 이렇게 두면은 지킬 수는 있잖아요. 5점을 잡으면서 지켰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득을 봤는데 그만큼 여기가 크게 중요하고 대단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빨리 그곳이라도 잡아야 대국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둬야죠. 지금 엄청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양 선수 모두 못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양쪽 모두 흑백 모두 수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 자체가 그만큼 없다라는 뜻이에요. 쳐다봐야 됩니다. 지금 백 입장에서. 지금 30집짜리를 두고 서로 못 보고 계속 다른 곳을 두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30집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50집은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해프닝 잘 없거든요. 네, 누가 먼저 발견하게 될까요? 근데 흑보다는 지금 백한테 걸려 있어요, 일방적으로. 왜냐면 흑은 이미 여길 나가 끊을 때부터 수가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나가 끄는 거고요. 백이 뒀을 때도 좌변만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백은 좀 의심을 가질만 하죠. 흑이 수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바둑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스튜디오 대국이었다면은 아마 검토실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비명이 나왔겠죠. 지금 빨리 둬야 돼요.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냉정하게 여기 끊고 이렇게 늘어두는 교환 해두고 돌아가라고 해요. 돌아가야죠. 50집짜리는 될 것 같거든요. 아, 엄청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백도 일단 여기 계속해서 응수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상변 안 볼 수도 있고요. 이걸 진행해두고 그래도 발견하면 가겠죠? 발견하면 가겠죠. 근데 지금 백이 사실 잡아서 그냥 천천히 두고 있기만 해도 흑 입장에서는 사실 괴로워요. 어차피 여기 둘 시간이 없고요. 흑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 쳐다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정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애매한데 최후의 순간에 백이 둘 가능성도 높아요. 아,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아, 지금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발견했네요. 아, 근데 백이 이거 발견한 순간 뭐 흑이 그냥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이 둔 순간 아, 이건 내가 착각했구나. 1초 만에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예 이 수를 못 봤던 거고요. 이 수가 놓인 순간 흑이 대책이 없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박정욱 선수도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몸에 열기가 네. 화끈하게 달아올랐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바둑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런 형태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흔히 등장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박정욱 선수도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일련의 수순들을 거치면서 홍세영 선수는 계속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초읽기였을 수도 있고 연장책을 써가면서 그리고 내가 여기 두는 수가 일단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상대가 이렇게 뒀다라는 거는 뭔가 이 상대방의 대책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쵸?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해프닝입니다. 좌변이 아무리 악수라고 해도 집 차이가 이 정도 줄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좌변한 흑이 본인이 먼저 둔 것보다 10집 이상은 이득 봤을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지금 이쪽은 대충 세봐도 50집은 될 것 같거든요. 또 그 상변이 백이 잡힌 게 아니라 다시 흑을 잡았다 보니까 두터움에서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네요. 그렇죠. 백은 이제 마음 편하게 두겠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도 그렇고 4라운드까지 주니어 선수들의 대결에서 해프닝이 등장하고 네. 있어요. 의외의 대착각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참 이 정도 실력의 선수들이 흔히 이런 착각하지 않거든요. 글쎄요. 이 박정욱 선수가 지금까지 1, 2, 3라운드 잘 싸워줬는데 이 부산 이붕장학회 팀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또 이 기세가 워낙 좋다 보면은 자신감으로 넘쳐서
이런 좀 깊은 수익기를 하지 않고 더 패기 넘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어찌됐든 홍세영 선수는 상대의 착각도 있었지만 연패 중에 이렇게 한 판 이기게 되면은 그 기운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홍세영 선수는 다시 한번 또 좋은 성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기세를 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흑이 수순을 이어나가고 있기는 한데 아쉬움에 뒤따르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수순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 바둑을 흑이 이기기 위해서는 거의 이 백돌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방법 말고는 이 바둑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장면에서 흑이 여기 연결은 해야죠. 백이 이렇게 늘어두기만 해도 백이 이 흑을 공격하면 공격했지 흑이 이 백을 잡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네, 바둑은 흑이 좀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아, 여기 젖히는 수는 참 두고두고 박정욱 선수 머릿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홍세영 선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전까지는 부분적인 맥점 오히려 박정욱 선수가 더 잘 구사를 하면서 좋은 형세도 만들었었는데 단 한 번의 착각으로 그 전까지 잘 도왔던 이런 수순들이 다 그 효과를 잃었습니다. 계속 다시 봐도 참 절묘한 모양이네요. 네, 너무 절묘하죠. 지금 흑이 당장 막아서는 안 되고 수를 메워두게 되면 여기 가열수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갈 시간이 없고 참 절묘합니다. 두 선수가 계속 자충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홍세영 선수가 미리 더 놨던 수들이 자충이 아니라 좋은 자리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애초에 원래 홍세영 선수가 먼저 착각을 했었는데 역시 착각도 먼저 착각한 쪽보단 나중에 착각한 쪽이 타격이 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박정욱 선수의 이 타격은 어떻게 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두어가고 있는 수순들은 그럼 크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게 과장이 아니에요. 흑이 이봐도 역전하려면 이 백 잡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변의 모양만 보더라도 단수만 쳐도 그쵸? 연결하는 네. 형태도 만들어지겠네요. 단수만 쳐도 패고 자체적으로 그냥 여기 붙여도 사는 공도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박정욱 선수가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라고 봐야겠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선수 모두 2패가 되겠네요. 네. 다승왕에서는 멀어지겠어요. 사실상 초반에 2패를 하게 되면은 다승왕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개인적인 그런 기록 면에서는 일단은 좀 두 선수 모두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팀 대결로 보게 되면은 홍세영 선수가 박정욱 선수에게 주니어 랭킹에서 앞섭니다. 홍세영 선수는 4위고 박정욱 선수 7위. 그리고 김사우 선수가 김용환 선수에게 또 랭킹이 한 단계 앞서요. 12대 11위의 대결인데 나머지 대결들이 좀 중량감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 백운기 선수는 8위인 반면에 강고홍 선수는 24위. 조은진 선수는 4위인 반면에 김연아 선수는 21위. 아, 그리고 또 부산의 최영기 선수가 경남 함양산 3팀의 박연 선수보다 랭킹이 높긴 하네요. 네. 네. 최영기 선수도 최근에 상승세가 좋아서 5위까지 올라갔고 아,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박연 선수는 최근 조금 기세가 주춤하면서 9위까지 내려갔는데 일단은 그래도 랭킹 면에서 경남 함양산 3팀이 앞서는 대결이 더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그래도 중요한 대결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순은 이어지고 있는데 백이 너무 탄력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죠. 이미 사는 모양이 나왔네요. 부분적으로 흑도 어느 정도 백을 조여 붙이는 데 그칠 겁니다. 뭐 여기까지 두더라도 백이 늘어서 완벽하게 살았고요. 이제는 뭔가 흑이 반전을 만들려면
보통은 상대도를 공격하는 데서 그 반전을 만들어 가는데 반상위의 백이 곰마가 없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약한 돌이 없습니다. 네. 원래 분리할 때는 억지로라도 패를 만들어서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장면도 안 보이네요. 여기 얼마나 아쉬울까요? 이게 사실 팀원 전체가 보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팀 관계자, 그리고 감독님은 보고 있었을 거거든요. 이 양 선수가 모두 이 상변을 외면한 채 좌변에서 수순이 이어질 때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네. 초반부터 계속 어려운 모양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실수를 주고 받으면서 마지막 실수를 박종욱 선수가 하게 되었고요. 자, 일단 실리로 우상기를 잡아서 버텨보는데요. 집으로 가장 큰 자리를 뒀죠. 엄청나게 큰 자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집 차이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백이 반면으로도 16, 17집 앞서 있다라는 수치인데 절망스럽죠. 잡았는데도 그래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박종욱 선수가 기세가 괜찮았는데 조금 주춤할 것 같고요. 반면에 홍세영 선수는 기세가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어의 시작을 첫 판에서 이런 행운의 역전승, 그리고 반면에 박종욱 선수는 대착각으로 역전패.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되겠죠. 네. 새롭게 시작하는 투어의 첫 판이 중요한데요. 예전에 듣기로는 이 KBF 리그 선수들이 보통 투어를 할 때 최소 몇 판씩은 두잖아요. 네. 첫 판을 지는 경우 힘이 너무 빠져서 다음 판 둘 맛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종종 들었었는데 지금의 박종욱 선수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첫 판에서 지게 되면은 다음 판에 오더에서 제외되고 잠깐 쉬기도 합니다. 네. 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박종욱 선수는 잠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후보 선수가 있는 팀만 가능하겠죠. 근데 또 경남 함양산 3팀은 후보 선수가 없네요. 그러면 박종욱 선수가 다 감당해내야겠네요. 베테랑 선수니까 네, 또 잘 이겨내리라 믿어보고요. 그런 점에서 확실히 지난 시즌 이 부산 이붕장학회 팀이 잘한 데는 이유가 있죠. 이 부산 이붕장학회 팀 같은 경우는 남자도 후보 선수가 있고 여자도 후보 선수가 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고루고루 출전하면서 성적도 괜찮았죠. 보통은 이렇게 좀 출전 자체가 텀이 있고 들쑥날쑥하면 컨디션 관리하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특히 지난 시즌에 부산 이붕장학회 팀 모든 선수들이 그런 점에서 컨디션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네. 또 지난 시즌에는 부산 이붕장학회 선수들이 이 KBF 바둑 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시합에서도 다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네. 남자 선수들도 남자 선수들이지만 특히 이 부산 이붕장학회 팀 같은 경우는 여자 선수들이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이 오르고 있어요. 바둑 공부에만 전념할 수도 없는 환경일 텐데 그렇죠. 성적이 오르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언젠가 좀 볼 수 있다면 뭐 비결을 좀 물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들리는 후문으로는 최근에 바둑에 다시 또 큰 재미를 느끼고 있다라고도 들은 바 있었는데 역시 그 재미를 느낀다라는 것도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바둑 공부만 매일 할 때보다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취미로 둘 때가 정말 재밌거든요. 네. 이게 확실히 좀 직업이 되어서는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크게 느껴져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선수들과 또 직업을 다른 것과 병행하면서 취미로 하는 선수들을 대구 끝나고 살펴보면은 복귀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느껴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좀 바둑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선수라면은 이 한 판의 내용 더 진지하게 복귀에 임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 따로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KBF 리그에 참가를 한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은 이 상대방 선수와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게 반가워서 그냥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얘기 주고받을 것 같거든요. 네. 선수들이 또 대국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저녁 시간에는 모여서 또 친분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분위기는 참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그에 비해서 또 늦게까지 바둑 복기만 하는 어린 선수들도 있어요. 역시 그 어린 선수들은 이 프로를 또 지망하고 있는 선수들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이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거죠. 특히나 경기도 팀과 한국 바둑 고등학교 팀이 복기를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연구도 많이 하고요. 이 경기도 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이랑 완전히 좀 팀 자체가 컬러가 많이 바뀌었죠. 지난 시즌은 베테랑 선수들로 팀이 꾸려졌다면 이번 시즌에는 정말 어린 신예 선수들로 꾸려졌는데 팀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스타트가 또 나쁘지 않고 선수들이 잘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경기도 팀 그리고 한국 바둑고등학교 팀도 특히 1라운드부터 승리를 거두면서 예년과는 훨씬 다른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오히려 부천시 팀에서 랭킹 1위 김정선 선수를 보유하면서 이번 시즌 도깨비 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성적이 아쉽습니다. 이 김정선 선수가 팀 내에서도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이 팀을 옮겼을 텐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김정선 선수가 여전히 이 타 아마 대회에서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 KBF 바둑리그는 좀 만만치가 않나 봐요. 그런 점이 이 부천시 팀이 조금 고전하고 있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순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흑이 이 하변을 뚫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으로 많이 이득을 본 수순은 아니었고요. 백도 최대한 두텁고 알기 쉽게 국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이 흑한테 뭐 강하게 공격을 당해야지만 유일하게 역전당할 수 있을 만 했을 텐데 너무나 튼튼하게 잘 안정이 됐죠. 백은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좌하기까지 다방 따냄을 하면서 더 두터워졌네요. 격차를 좁힌다고 해도 이 정도 차이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도저히 역전할 곳이 안 보입니다. 네. 보통은 그래도 이 형세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잃었을 때 반전시킬 수 있는 반대편에서 그런 역전 요소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역전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죠. 아니면은 마지막에라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남아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데 상변의 수익기가 이미 끝난 뒤라면은 네. 더 이상 문제될 곳이 없어 보여요. 네. 상변이 형태 자체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백의 이 한 수가 놓인 순간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상변은 변수가 없고 그 이외에 다른 곳을 보더라도 변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판이 일방적으로 좀 형세가 균형이 기울게 되면은 이 불리한 쪽에서 수순을 이어나가는 게 더 좀 괴롭거든요. 이기고 있는 쪽에서는 더 뭐 신바람 나고 더 기분 좋죠.
그래서 박정욱 선수가 수순을 더 이어나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괴로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아 보이는 게 느껴지죠. 또 방송 대국을 하는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단상에서 대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끝내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백이 이렇게 2단 젖히는 수가 가능하죠. 흑이 끊고 반발하더라도 단수 치고 이 3점을 잡게 되면 흑이 이 101점 잡은 것보다 백이 이 흑돌 3점을 잡은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2단 젖히는 수 또한 가능합니다. 자, 이 주니어 선수들의 한 판 한 판의 비중이 정말 큰데요. 이 정규 리그 같은 경우에는 팀 성적 그리고 개인 성적까지 똑같게 되면은 주니어 선수들의 승점이 많은 팀이 더 상위권으로 포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 성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선수 개개인별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더블 리그로 치러지는 경우보다 이렇게 한 판으로 치러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 선수들 개개인별로 1승 1승이 크게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정말 한 판 한 판 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또 이 포스트 시즌이 스팀레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규 리그가 더욱 치열한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그냥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규 리그를 1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겠죠. 이 팀 성적 1등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개인 승수를 다른 팀과 벌려가면서 이기는 거를 목표로 할 겁니다. 이번 시즌 뭐 계속해서 상승세인 팀들을 언급을 해드렸지만 또 반면에 인천 SRC 팀이나 부천시 이렇게 두 팀 같은 경우는 이번 투어를 시작할 때 한 번의 승점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 레이스 자체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팀 개수도 줄었기 때문에 더 금방 마감되거든요. 네. 빠르게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해야지만이 포스트 시즌의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겠고요. 이 두 번째 투어까지 끝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이미 포스트 시즌이 확정되는 팀과 이미 어려워지는 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투어를 할 때 조금 침울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 투어별로 어느 정도 또 텀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분 전환도 됐을 거고 마음도 편한 상태에서 마지막 투어를 맞이하겠죠. 이 포스트 시즌이 이미 힘들어진 팀 같은 경우는 마음이 편해진 상황에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권 팀에서 더 경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또 이렇게 탈락이 확정된 팀들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라고 하죠, 일명. 고춧가루 너무 뿌리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위권 팀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최하위권 팀이 중상위권 팀을 마지막에 잡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팀은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위권 팀이라고 할지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더 마음 편하게 승부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각 팀마다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게 되면은 다른 팀의 대결도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KBF 바둑리그는 포스트 시즌이 스텝 레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포스트 시즌을 맞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는 상위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잘한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체력적인 요소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한 부산 이붕장학회 팀이
결국 이 또 전통의 강호인 또 다른 팀 전라남도 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 우승을 차지를 했죠. 이번 시즌도 참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기대가 커요. 뭐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전통의 강호인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투어 홈팀이기도 한 경남 함양산삼 팀과 경기도 팀이 지난 시즌 부진했던 거를 이번 시즌 좋은 스타트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신생팀인 넥스트월드 울산 팀이 지난 시즌에 부산 이붕장학회 팀을 방불케 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위권 팀들의 이 대결 구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하위권으로 밀려있기는 하지만 또 언제 상위권으로 도약할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아마 이번 두 번째 투어가 끝나면은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급소까지 맞으면 참 괴로운데요. 물론 지금 지배 격차는 한 10집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 그래프의 변동은 없습니다. 홍세영 선수가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선택을 하면서 집 차이가 생각보다는 줄기는 했죠. 근데 사실 집 차이가 10집 정도 줄기는 했지만 뭐 승부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줄 만큼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박정욱 선수도 당연히 좀 많이 어렵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거고요. 뭔가 이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종종 저희가 1라운드에서도 김정선 선수, 아마랭킹 1위인 김정선 선수가 알기 쉬운 착각을 해서 바둑을 패배를 했죠. 그리고 이번 대국에서도 베테랑 선수인 박정욱 선수가 또 대착각을 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어요. 네. 뭔가 이번 시즌의 KBF 바둑리그는 착각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없어서 나오는 그런 경솔한 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뭔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봐라. 이게 좀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이 정도 대착각을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당하면 알아서 본인 스스로 더 신중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박정욱 선수도 아마 이 다음 대결부터는 더 신중하게 이번 KBF 바둑리그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술기가 끝나도 한 번 더 확인하겠죠. 네. 참 항상 중요해요. 바둑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판의 대국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는데 정말 그간 공들여서 어렵게 우세를 장악을 해도 단 한 수 잘못돼서 역전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뭐 워낙 속기 대결이다 보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더 신중하게 끝까지 수를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박종욱 선수도 꿋꿋이 수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전시키기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더 수순을 진행시켰는데요. 결과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부산 이붕장학회 홍세영 선수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팀인 부산 이붕장학회의 홍세영 선수.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 또 실력이라고 해야 될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운이 확실히 좀 따랐죠. 박정욱 선수도 좀 힘들어 보이죠. 본인 실력에 걸맞지 않은 착각이 등장해서 상심이 큰 나머지 복귀를 이어나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복귀를 하면서 짚어갈 부분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초반에 착각이 2번 있었는데 첫 번째 착각을 했을 때
싸움을 확실히 불리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착각은 너무 결정적이어서 사실 그때는 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바로 다시 큰 착각을 해주셔서 어떻게 정말 운이 좋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어떤 스포츠든 이제 주요 리그가 있잖아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저희 안마바둑인들에게도 이게 가장 큰 리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그이고, 네. 이렇게 늦게라도 열리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네, 또 즐겁게 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팀도 그렇고 개인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올해는 개인적으로도 처음에 2패로 시작을 했고 팀도 중간에 한번 대패를 당해서 분위기가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몫을 다해서 팀을 포스트 시즌으로 이끄는 게 목표입니다. 감독님이 매년 처음에는 선수로도 뛰셨는데 감독님으로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팀원들도 같이 팀 이제 활약한 지 오래되었는데 항상 서로 믿음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홍세영 선수가 박정욱 선수에게 불계승을 거뒀는데요.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지만 착각의 연속이었던 대국이었습니다. 네, 보통 이 바둑인들이 한 판의 대국을 승리를 거두면 운이 좋게 승리를 했다라는 인터뷰를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대국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네. 홍세영 선수가 이 박정욱 선수의 대착각에 힘입어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 홍세영 선수 이번 시즌 스타트가 좋지 않았잖아요. 아마 이번 대국까지 졌다면 너무나 힘든 시즌이 됐을 수 있는데 일단은 행운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 이어서 바로 5라운드가 진행되는데 박정욱 선수는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추스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어린 선수였다면 이 정도 착각에 크게 멘탈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박정욱 선수는 또 이 KBF 리그에 13년도부터 데뷔를 해서 네.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거든요. 이 본인의 멘탈을 빠르게 다시 다잡고 다음 라운드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네, 홍세영 선수가 승리하면서 과연 팀 승리까지 이어졌을지 전체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4라운드 결과입니다. 경남 함양 산삼팀과 부산 이봉장학회팀의 대결. 박정우 선수가 정말 운이 좋지 않게 패배를 했는데 팀원들이 다 이겨주었네요. 그렇네요. 조금은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홍세영 선수가 정말 행운의 역전승을 거뒀는데 나머지 4판의 대결을 전부 다 홈팀인 경남 함양산삼팀이 가져갔고요. 특히 이 4장 대결 박예원 선수와 최영기 선수 대결, 박예원 선수가 랭킹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5장 대결 김용환 선수도 김사우 선수보다 랭킹이 낮은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쉽지 않은 대결들을 이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면서 부산 이붕장학회팀에게 이 경남 함양산삼팀이 승리를 거뒀고요. 네, 박정우 선수도 내용은 아쉬웠지만 이 팀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5라운드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네, 이 경남 함양산삼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성적이 조금 부진했지만 이번 시즌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분위기 쇄신을 들어갔고요. 지금까지는 그 시도 자체가 정말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팀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4라운드 전체 팀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푸른돌과 넥스트월드 울산팀의 대결. 이번에 넥스트월드 울산팀이 또 한 번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권을 유지하겠고요. 경기도팀은 한국바둑고등학교팀에게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팀이 부천시와 인천 SRC 팀에게 4대1 대승을 거뒀는데 이렇게 되면서 부천시와 인천 SRC 팀이 아직까지도 승점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4라운드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라운드에서도 넥스트월드 울산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단독 선두를 달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뒤로 전라남도팀, 경남 함양산삼팀, 경기도팀, 충청북도팀까지 3승 1패로 바로 바짝 따라붙고 있는데 개인 승수가 좀 차이가 나요. 네, 역시 개인 승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넥스트월드 울산팀은 전승답게 개인 승수가 가장 높고요. 이 전라남도 팀이 개인 승수를 경남 함양산삼팀과 더불어서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팀은 전통의 강호팀들답게 이번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경남 함양산삼팀과 경기도팀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스타트를 끊어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디펜딩 챔피언인 부산 이붕장학회팀 이 활약 자체가 약간은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 푸른돌과 한국바둑고등학교가 그 뒤를 잇고 있고 인천 SRC팀과 부천시팀이 조금 우울해요. 네, 개인 승수에서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팀들이 조금 5라운드부터라도 승점을 쌓아 올려가면서 분위기를 반전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혀져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기세를 타면은 이런 단체전 대결 또 어떻게 흘러갈지 어렵거든요. 네, 이 최하위권에 있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라운드를 다 이겨야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좀 더 이 두 팀이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4라운드 결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이번 라운드의 대결처럼 본인이 패배하더라도 다른 팀원들이 이겨준다면 그만큼 또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단체전이다 보니까 개인전이었으면 이 박정욱 선수는 패배가 너무나 아팠을 텐데 이 팀원들의 승리를 보면서 그래도 마음이 금방 풀렸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은 그거는 제쳐두더라도 박정욱 선수 본인 스스로는 멘탈을 빨리 좀 되찾아야겠죠. 네, 또 4라운드가 끝나게 되면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다음 라운드부터는 이제는 정말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이 부천시 팀과 인천 SRC 팀은 다음 승부에 모든 거를 좀 걸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디펜딩 챔피언인 부산 이붕장학회 팀은 이 홍세영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현재까지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네.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이붕장학회 팀도 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팀원 선수들이. 네, 또 개인적으로는 다승왕이 유력한 후보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일단은 많은 선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면서 전승을 거둔 선수 중에 이 전라남도 팀의 또 박승현 선수가 이번에 새로 영입이 됐는데 이 선수의 활약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신생팀이 우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다승왕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라운드부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어지는 라운드도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은 프로 캐스터 정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둑이 재밌다 K바둑.